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의 유혹 DJ 밤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숨이 막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죠.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딱 한마디. 이 간단한 질문조차 하지 못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왜 묻지 못했을까요? 진실이 두려워서?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8년차 부부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그는 38,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아내와 결혼한 지 8년째.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아이 가지자. 그렇게 말하며 미뤄왔죠. 사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결혼 3년 차 되던 해,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집을 사자. 이대로 월세만 낼 순 없잖아. 영끌이었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평생 모은 적금 깨서 그렇게 겨우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입주하던 날을 남편은 기억해요. 아내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대요. 여보,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앞으로 짊어질 빚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남편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끌로 집 사보신 분 계신가요? 그 무게 아실 거예요. 통장에 찍히는 대출 이자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게.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 관리비, 생활비. 남편의 월급만으론 빠듯했어요. 아니, 솔직히 부족했죠.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도 일할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내가 더 벌면 되지. 남자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금리가 올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매달 나가는 이자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다시 9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늘렸어요. 주말 특근도 했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일하고 싶어. 이렇게 있으니까 미안해. 이번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대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이 오가는 부부. 같이 살림을 꾸리는 건데 왜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래요. 경제적 압박 앞에서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아내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였어요. 조건이 괜찮아. 시급도 높고 밤에 일하면 낮에 집안일도 할 수 있잖아.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 6일,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들지 않아?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해. 그리고 우리 이자 갚아야지.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내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20만 원. 어때?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고맙긴. 우리 집인데. 하지만 남편은 알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새벽 5시쯤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씻고 조금만 자다 일어날게. 점심은 차려줄게. 괜찮아. 내가 사 먹을게. 당신은 푹 쉬어. 아니야, 나 괜찮아. 여러분, 이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왜인지 더 마음이 아픈 그런 대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류센터는 규정이 엄격했대요.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요. 그래서 아내는 출근하면 사물함에 핸드폰을 넣어두고 퇴근할 때 다시 꺼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죠. 야간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내가 밤 10시에 나가면 새벽 5시까지는 연락이 안 되는 거.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우리 잘하고 있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하고 있어. 아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 10시에 나갔고 새벽 5시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자는 동안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고 퇴근하면 저녁을 간단히 차려놨죠. 주말엔 함께 마트에 갔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렴한 식당에서 외식을 했어요. 평범했습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부부의 일상.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직장 동료였습니다.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죠. 야, 너 지금 시간 돼? 응, 뭔데? 나 어제 좀 이상한 걸 봤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뭔데? 그런데 동료의 다음 말에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래방 갔는데 거기 도우미로 너희 와이프 닮은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순간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일단 웃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야. 착각이겠지. 실제로 남편도 그랬습니다. 야, 설마 우리 아내가 그럴 리가 있냐? 너 취했구나. 하지만 동료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야, 나 너희 결혼식 갔잖아. 그 얼굴 잊을 수가 없어. 사진도 내 폰에 아직 있고. 진짜야. 그 여자 내 아내였어. 야, 그게 무슨... 믿기 싫은 거 알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확실해. 목소리도 들었고 미안하다. 말 안 할까 했는데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도 몇 없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동료가 착각한 거야. 우리 아내는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음 한켠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시작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 남편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풍기는 미묘한 술 냄새. 오늘 직원들이랑 국밥집에서 소주 한잔 했어. 야근 끝나고 한 잔씩 하거든. 남편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가 새벽 4시에 끝나는데 새벽에 술을 마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 물류센터 유니폼. 남편은 한 번도 아내의 작업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빨래 바구니에도 옷장에도. 거기서 세탁해줘. 회사 복지야. 편하더라. 그 말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내는 밤 10시에 출근하면 새벽 5시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물류센터는 보안 때문에 핸드폰 못 써. 사물함에 넣어둬야 해.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을까요? 남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밤 10시에 집을 나섰어요.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봐. 응, 조심히 다녀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확인해봐야 하나?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동료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새벽 3시,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죠. 그래, 물류센터니까 당연히 꺼져 있지.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러다간 미칠 것 같아.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에 조퇴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사실 몸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밤 9시 30분 남편은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한다는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40분을 달렸어요. 밤 10시 15분 물류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건물이었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0시 20분, 10시 30분, 10시 40분.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 이런 분 근무하시나요? 아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혹시 다른 물류센터 아니세요? 아니요,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 야간 근무자들은 제가 다 알아요. 2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 남편의 세상이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숨이 막혔거든요. 2년 동안, 30일 동안 매일 밤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은 경비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채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남편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어제 간 노래방이 어디야? 응? 왜? 그냥 위치만 알려줘. 동료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여러분, 이 남편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밤 11시. 남편은 노래방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남편은 차 안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쯤. 골목 끝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자들, 여자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여자, 검은 코트를 입고 붉은색 머플러를 두른 여자. 그 머플러는 남편이 지난 겨울에 사준 거였어요. 추울 텐데 이거 하고 다녀. 고마워, 여보. 이거 예쁘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확실했어요. 아내는 택시를 잡으며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새벽이라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 끝났어. 오늘은 손님이 좀 많았어. 피곤하다. 응, 내일도 나와야 돼. 알았어. 들어가서 전화할게. 남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확실히 아내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 배신감, 슬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돈이 필요했다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아내가 말했어도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노래방 도우미 절대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런데 아내가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가 이자를 갚은 거잖아. 그 돈으로 우리가 조금씩 숨통이 트인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그 돈의 수혜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하지? 당신 왜 거짓말했어? 왜 그런 일을 해? 하지만 그 돈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지?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었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응, 회식. 많이 마셨어? 얼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좀 피곤해서. 아내는 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앉아. 얼른 먹고 쉬어. 남편은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가 지은 따뜻한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함도 없었죠. 묻고 싶어.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물류센터가 아니었잖아. 노래방에 있었잖아. 왜 거짓말을 한 거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웠던 걸까요? 진실을 듣는 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서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묻는 순간 모든 게 끝나잖아요. 이 평범한 아침 식사도, 이 일상도, 이 관계도. 남편은 알았던 거예요. 아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아내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잘 먹었어. 고마워. 별 말씀을. 당신 좀 쉬다가 출근해. 오늘 오후 출근이지? 응. 그럼 나 좀 잘게. 오늘 밤에도 나가야 해서. 그래, 푹 쉬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당장 따지세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거기서 번 돈이 분명히 이 가정에 도움이 됐어요. 그 320만 원이 없었다면 이 부부는 이자도 못 갚았을 거예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그만둬. 내가 더 벌게.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이게 가장 잔인한 부분이에요. 남편은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아내가 저런 선택을 한 거 아닐까. 내가 더 벌었다면 아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아내가 그만두면 이 집은 다시 빚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남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못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묻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밤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똑같은 대화가 오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새벽 1시 노래방 골목에서 나오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손을 잡으면 그 손이 낯선 남자들에게 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을 차려줬고 빨래를 했고 주말엔 함께 마트에 갔어요. 남편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아내도 알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는 걸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대출 원금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우리 잘하고 있어, 그치?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돈은 모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이 상황 자체에게? 여러분, 이 남편은 지금도 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어디서 일해? 딱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지금의 이 일상이, 이 평온함이, 이 관계가 비록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 해도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당장 따지세요. 진실을 밝혀야죠. 이혼하세요. 배신한 사람과 살 수 없잖아요. 참으세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죠.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건지도 몰라요. 이 남편은 가끔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나에 대한 실망,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 아니면 그냥 그 일이 쉬웠던 걸까? 알 수 없어요. 묻지 않는 이상
영원히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나는 왜 묻지 못하는 걸까? 진실이 두려워서? 아내를 잃을까봐? 아니면 내 무능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어쩌면 전부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알고 싶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진실, 묻고 싶지만 동시에 묻기 두려운 질문.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진실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이 남편은 평화를 선택했어요. 거짓으로 포장된 평화지만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이 남편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 아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느끼는 그 무게. 매일 아침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어색함. 그리고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죄책감.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세상에는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 거짓말을 한 아내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상황은요. 남편. 무능해서 아내를 그런 선택으로 내몬 남편이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면 이 사회, 영끌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이 구조가 잘못한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묻지 못한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오늘의 사연 묻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슬프셨나요? 아니면 답답하셨나요? 어쩌면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묻지 못한 질문이 하나쯤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진짜 괜찮아? 정말 행복해? 후회하지 않아?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질문들. 왜냐하면 대답이 두렵거든요. 이 남편처럼 우리도 때로는 모르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진실보다 평화를,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하면서. 그게 비겁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다만 기억해 주세요. 묻지 못한 질문은 언젠가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을. 지금은 덮어둘 수 있어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비록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비록 그 대화가 관계를 바꿀 수도 있더라도, 진실 위에 세운 관계만이 진짜 관계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묻지 못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두려움, 체념, 아니면 사랑. 여기는 사연의 유혹, 그리고 저는 DJ 밤이었습니다. 당신이 묻지 못한 그 질문,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한 번쯤은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